지금까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연설한 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부 조직까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마을공화국 그것 좀 한번 잠깐 올려줘 보십시오. 수도 없이 제가 몇 번 강의했어도 귀에 오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전국민회라는 홈피가 다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공개적인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2차 총회. 직접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건 우리 손으로 하다 공산주의입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3,500의 읍면동에 다는데 얘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촛불의 일상화입니다. 촛불의 지역 상설화, 촛불의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촛불의 시민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동네 마을 3,506개 읍면동에 이런 조직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지금 국가의 최고까지 다 먹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그분이 바보입니까? 국민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 생명 던진 겁니다. 자기의 고난을 던진 겁니다. 이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그의 아내를 죽게 하잖아요. 에?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던졌다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마을공화국 건설하면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전국 단위의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여러분, 이게 당당하게 붙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가 정치 개념에서 마을공화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조직이 다 돼 있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정당 다 만들어 놓고요, 이들이 지금 얼마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게 해놨다고요. 우리는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하부 조직까지 다 돼 있고, 자,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를 좀 보면 하나 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창도 없고 여기 탄알도 장진하지 않은 총을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들어갔고요. 노라고 하는 대로 가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여기서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한 거 담화문이요. 담화문. 그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입니다. 입법부 국회가 있고 사법부 재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뭐만 하면 전부 다 탄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행정부 장관, 이상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다 여러분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지금 행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요, 제가 들은 얘기는 3월 내로 끝나게 돼 있었어요. 이거 있기 전에도 다 이미 쿠데타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 정부 탄핵은 4년 끝내도 한 건에서 6건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년 반 됐는 상태에서 행정부의 모든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법부 업무 행안부 장관 다 탄핵했죠? 하나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 예산 처리도 해서 저기 보세요. 전부 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약 단속까지도 못하게 마약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됐다고요. 왜 전 목사님이 세례요한같이 독사 이 새끼들아 외쳤는지 아십니까? 왜 강단에서 외치고 왜 욕을 하느냐 그랬지만 너무 아둔하고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저도 처음에 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전교조로부터 당하고 난 뒤에 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100건이 넘게 내가 고발을 당하고, 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파보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래서 돈도 안 나와요. 왜냐? 사실 팩트를 찾아서, 사진을 다 찾아서 이걸 찾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금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 목사님의 외침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됐다 이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해요. 어느 때는 왜 거기 가서 하느냐고 말리는 사람 많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생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해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전 목사님한테 연구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난 안 줘요. 돈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 넘겨서 볼게요. 여기 보면 심지어서 야당들이 군들 말이에요. 월급도 병장이 205만 원인데 전인 군인들의 소위가 189만 원이 1호봉이에요. 누가 전임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급 간부부터 군인이 다 이탈하는 거예요. 국방력이 다 약화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민생연합위에 한 일이 없다고 저렇게 하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담화문에서 나오는 건데, 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건핵타크 이재명 방탄 올인했지만 이건 이제 안 됐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범죄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 얘기한 창원간첩단 진보당 출신 종부좌파 국회의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연합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출신 국회 입성해서 서미야 김연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를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종북 세력들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요. 국회를 장악했다고요. 범법자들이 국회를 장악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겠어요? 대의민주주의가 되도록 국민이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권 분립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비상계엄군이 최소한으로 국회로만 최소한 파견해가지고 했지만 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지금 호소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하나 넘겨서 보시면 예산에 대해서 저렇게 전액 삭감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원자력 모든 거 다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한 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 특무 모든 것들을 다 삭감을 했어요. 대통령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나 막 소리 지르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통과 안 됐으니까. 673.3조에서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요구한 증액 요구한 것은 홀드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래서 내란죄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야당이고요. 그리고 수괴는 누굽니까? 이 나라의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 국민이요, 교회요,
목사님들 일어나십시오. 교회 큰 건물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아요. 교인들 많이 모였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대한민국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까 김학성 장로님이 한 거 보세요. 왜 이분이 내란죄가 안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죄가 안 되는가? 여기 보면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주시면 보면 국헌을 문락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만이 가능한데 폭동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게 형법에 의해서 판단 근거 보면 이분은 내란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역전이 될 겁니다. 왜? 진리는 이깁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거짓 앞에 우리 민족 이렇게 목사들이 나와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생명 내놨어요. 저도 내놨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이기는 것입니다. 검찰들이요, 군부에 있는 자들이요,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 거짓된 데 넘어가는 순간 당신들이 역적이요. 지금 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의에 서라고, 공의에 서라고. 정직함에 진리는 외롭지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나오는 거야. 공의가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만 높이 올라가서 나오는 거야.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안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물수히 나옵시다. 자, 또 하나 넘겨보십시오. 여기 판단 두 번째 보십시오. 형법에 의해서 국헌을 물러난 목적이라고 했어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해 했다면은 이게 내란이 되겠지만, 여러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회의하게 했죠. 그래서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해산했죠. 비상계엄령 해산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합법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왜 이게 내란입니까? 절대 내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로 넘겨서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헌법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개헌권 그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국회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분명히 해체를 했어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국민이 바보 멍청인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은 이런 거 모를 것 같습니까? 공의는 이기는 거예요. 정의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헌법에서도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입니다. 통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했는데 왜 이게 불법입니까? 이게 왜 내란입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입법부에 지금 폭거가 일어나고 있어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령 선포한 건, 이건 지극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대통령 욕할 자격 없어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통령은 생명을 던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에 같이 동조를 못합니까? 목사님들, 교인들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밥 퍼먹고 살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온 목사님들이 가슴을 쳐가며 울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고작 이거였는가? 넘겨보십시오. 넘기세요. 이거 상권분립 다 파괴했다는 거. 상권분립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NGO 단체들, 이제 우파에 있는 NGO 단체들 다 나오십시오. 광화문으로 다 나오십시오.
전 국민의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가 나와서 뭐 잘했니 못했니 했죠. 동성애법 다 수작이었어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자유 세력들은 탄핵 대신에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요, 내란 수계라고 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저 좌쪽에 있는 시민사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란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 나라를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믿을 수 있습니까? 자유통일당 미리 알고 여기만이 살 길이다 답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지금 범법자 이재명의 말로 내란 수계로 진무정님이 영목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누가 유죄입니까? 이재명이 유죄인 것입니다. 자, 뉴델리에서 나왔어요. 뉴델리 넘겨서 보시면 뉴델리에서 뭐라고 나오냐? 내란죄 성립 안 된다. 같은 회균의 탄핵 2차 투표는 불법이다. 계속하겠다구나. 불법이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정치투냐 헌법의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히 나라의 상권 물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통령이 발의한 거다. 원인 제공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로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의 개헌권 발동은 분명히 요건 미달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었고, 개헌 발동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부여 검사들, 지금 내가 보니까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어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깨어있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내란죄도 성립 안 되고요,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에 외쳤던 거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다 돼서요. 정치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나라가 이재명이 된 걸 우리가 못 깨달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깨닫겠습니까? 나라의 풍전 등하에 겪어서 나서야 이제야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울어야 됩니다. 다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알았을까요? 넘겨서 띄워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벌써 비상계엄을 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요 이미 간첩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벌써 비상계엄령 선보다 국회 딱 나가는 순간에 사람 몰수히 모여있는 거 보세요. 여기서 벌써 이들에게 정보를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깃발까지 만들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도 1시간 뒤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간첩.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까지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천사가 그를 이끌어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낸 다니엘같이 이끌어냈습니다. 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의 용사들이 있고요, 이 나라를 바르게 일깨운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광화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넘겨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좌익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왜? 알게 하려고, 깨우쳐 주려고.
우리 이동호 장로님께서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와 깨닫지 않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제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밥 먹는 게 늦어져서 배고파서 뭐라고 그럽니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라의 체제가 문제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상권분립이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상계엄령 선포한 거 맞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복한 어디예요? 선관위. 부정투표 얼마나 외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자료를 이미 확보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인 연수원까지 싹 아무도 몰라서 기자들도 모르고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전산 서버를 촬영해서 포렌식 장부로 다 요즘에는 사진만 찍어도 포렌식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에 부정선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각종 고소를 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 넘겨주세요. 계속 얘기해도요. 장재현 박사도 얘기하고 다 하고 저도 수도 없이 하고요. 외쳤어도 다 각하에 각하. 여러분 통계표에 보면 거기도 쭉 그래프가 나옵니다만은 시간 없어서 내가 못 띄워주고 세상에 하남에 제 아우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군데 당일 투표 이겼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엄청나게 해서 추미애가 당선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통계학상으로 있을 수 없는 게 이번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다 날강도요, 거짓이요, 위선이요, 친북 세력들입니다. 생명 걸어야 합니다. 국회 해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시민혁명입니다. 이제는 혁명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중심 우리 나서면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오프라인으로 표 찍었는데 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 한 표밖에 안 나왔다, 몇 표 안 나왔다,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찍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각서까지 쓰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소했더니 각하시켜버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성지 각하시켜버렸어요. 넘겨주세요. 불성지 각하로. 예, 이렇게. 그래서 항소했더니 항소도 안 받아줘. 그래 넘겨주세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선거 자료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확보해 놨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전산 서버 포렌식해서 다 알고 있는데 가짜들이 말이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가짜들이 자기들 정체가 드러났는데 아유 조사하세요 할까요? 지금 난리치고 있죠. 갑자기 산장어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난리치지요. 국회가 저 지경인 겁니다. 지금 자기들 가짜가 드러났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통계학상으로 보면 한동훈이도요 당대표 할 때 이게 의심이 갑니다. 부정선거로 됐다는 게 의심이 간다고요. 통계학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밝히는 것은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넘겨. 국군 방첩 사령부령회로 여기다가 정보작전 사이버의 방어태세 및 정보전을 지원하도록 했고요. 밑에 대테러 대관전 작전 지원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방첩자가 사이버 테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작전을 수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금년 4월에 만들었어요. 금년 4월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끌고 가는데 국민이 깨어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민이 깨어나면 저 검찰들, 저 검사들 싹 쳐내야 되는 거예요. 저거 국민이 지금 저들이 권력에 지금 춤을 추고 놀아나고 있어요. 작두 타고 있어요. 아이고, 진리를 못 이기는 거야. 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깨어납니다. 젊은이들 일어납니다. 분명한 거를 우리가 아십시오. 이거 보세요. 사전투표 조작한 거 제가 이거 조사한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평택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사전투표 여기다 내가 붙여놨어요. 사전투표 조작한 거 보세요.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신분 확인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전투표는요, 누가 가서 투표를 했는지 서명해 놓은 게 없어요. 다 컴퓨터 안에 숨겨놨어요. 누가 투표를 했는지, 누가 투표에 실제 참여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선거관리소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투표봉투 집계해가지고 각 지역 우체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투표봉투 집계해가지고 이거 평택입니다. 평택이야, 이거 평택. 강은식 목사님네 동네. 평택 우적 투표봉투 배송기관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35,280집에 국외부재자가 666표 여기서 수령해가지고요. 그래서 투표봉투 해가지고 더 가서 개표해가지고 돈 오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관내 사전투표에서 온 게 35,287표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수가 35,266표로 적어요. 근데 저 뒤에 보십시오. 기권자 수가 24표가 나오죠. 여러분, 사전투표에 무슨 기권자 수가 나옵니까? 네? 사전투표에 무슨 기권자 수가 나오냐고. 내가 투표하러 간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에 저기 보세요. 무효득표수도 위에 보면 무효득표수도 똑같아. 밑에 보면 전부 다 미리 맞춰놓은 거예요. 선거인 수에. 그래놓고 여기 보십시오. 국외 부재자 투표수가 902명이야. 그런데 저들이 선거인 수가 1046번 더 많아, 더 많아. 실제 투표수보다 선거인 수가 더 많아요. 이게 벌써 부정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100% 부정입니다, 여러분. 넘겨서 보실까요? 넘겨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6번은 똑같은 거죠. 선거인은 최초 투표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거, 몇 명 했는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 가서 우체국 배송된 투표봉 개수와 개표된 투표수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내온 투표장 수하고 개표 수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권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허수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투표하러 사전투표 가서 거기서 기권 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선거는 부정이잖아, 부정. 그 대통령이 옳은 걸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냐고. 당연한 거를 하는데요. 그리고 국외 부재자 선거인 수가 국외 부재자 확정 인수보다 많아요. 부재수가 확정된 숫자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얘 몇 명이 투표에 자격증이 있다, 이 수보다 투표한 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거 정보를 요청해서 이거 좀 달라고.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선거는 끔찍할 정도로 부정선거예요. 대통령은 이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아무도 모르게 선거관리소를 뒤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니까 이 종북 세력들이나 이 좌파 세력들이요, 지금 대통령을 감금해 놓고 지금 꿈쩍 못하게 하고,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정의의 사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분들이요,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구랑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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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가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배반자는 끝나는 겁니다. 배반자는.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한동훈이를 딱 아니다 저건 아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가 한동훈 때 그거 아니라고 외친 유일한 분이야. 나도 옆에서 들었거든. 그래도 나는 저분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옆에서 한마디 안 했어. 근데 결과는 보십시오. 결과는. 그런데요, 요거 한 가지만 할게요. 그거 마지막 거 내가 보낸 것 좀 띄워주세요. 지금 미국에서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낸 거. 여기 보십시오. 상하원 수권법에서 이렇게 말해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한미 핵 비핵 공동 전략을 강화한다. 한미일 상국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 법안에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중국 억제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올해도 최종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통해서 분명히 부정선거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생명 던져대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에 전 국민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표를 찍었던 사람, 지금에 와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외교로 일할 때든지 여러분 나가서 수출할 때든지 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국내에서 묶어놓고 이분을 그렇게 험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래봐도 구수생이요, 구수생.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빠끔입니다. 절대 안 집니다. 아니 감옥에도 3번 갔다 온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계신데 뭐 걱정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광화문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애국 정신을 발휘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요 생명 내놓고 광화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궐 행진합니다. 이번에 국회까지 덮어버려야 됩니다. 인해 장목으로 깔아 뭉겨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야 합니다. 만세!